자, 오늘은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뭐를 공부했느냐 하면 한번 볼까요? 물리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죠. 물리 변화. 그래서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건 정리를 하게 되면 어, 성질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모양 혹은 촉감 이런 상태들이 달라지는 변화를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물리 변화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이건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물리 변화의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두껍군요 글씨가. 그래서 물리 변화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 이제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런 상태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냄새가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물이 증발하는 현상, 이것도 뭐 상태 변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따로 하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요. 용해라는 게 있습니다. 용해. 용해라고 하는 현상은 어떤 물질이 물에 녹는 현상이죠. 녹는 현상. 녹는 현상.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설탕이 물에 녹아요. 설탕이 물에 녹는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 소금도 됩니다. 물에 녹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불렀고 이 용해라는 용어는 아마 2학년 때 기체의 용해도 할 때 배웠겠죠. 2학년 때 거 용해도 하면서 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면 물리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물리 변화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건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변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게 요거죠, 요거. 요거. 요 화학 변화. 다른 말로는 이제 뭐라고도 하느냐 하면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화학 반응. 이제 아마 고등학교 가게 되면 화학 변화라는 용어보다는 화학 반응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색깔을 선생님이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하나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학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물에 전해질인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넣고 했는데 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쪽에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놨죠. 이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전기 장치를 꾸밀 때는 이런 그 전기를 통하게끔 만들어주는 물질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해질이라고 부르고 이번 실험에서는 전해질인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넣었다는 얘기죠. 요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된다는 얘기죠. 실험을 잘 할 수 있게끔 전기가 흐르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지를 연기해서 전지를 연결하여 전기 분해 장치를 꾸몄답니다. 전기 분해 장치.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기체가 어느 정도 모이면 기체의 점화기에 불을 가까이 해본다. 이 점화기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라이터 같은 거죠. 라이터, 불 붙이는 도구입니다. 불 붙이는 도구.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물 분해 실험입니다. 물 분해 실험. 물을 분해한다는 얘기죠. 분해, 전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겠죠. 어떤 아이로.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다 뭘로 나오느냐 하면 기체로 나옵니다. 기체. 여기도 기체.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뭐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화기를 가까이 갖다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요 플러스 극입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불꽃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불꽃이 커진다라는 건 타는 걸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타는 걸 도와준다. 누가? 플러스 극에 모인 기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 가까이 했더니 이제 퍽 소리 나면서 기체가 탔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뭐 하는 아이냐면 얘가 스스로 탄다는 얘기죠. 스스로 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분해하면 어떤 아이와 어떤 아이로 나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아마 웬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타는 걸 도와주는 기체를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오느냐면 산소가 있죠. 산소. 그 다음에 스스로 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기체는 수소가 있겠죠. 수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 분해 실험을 하게 되면 기체가 나오는데 이 기체 이름을 알 수 있겠네요. 요거 아이는 산소, 요 아이는 수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 실험에서 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분자 모형으로 보아 물의 분해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형을 나타냈는데 요 모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물 분자라고 부르죠. 물 분자. 그러면 여기 물 분자 몇 개 있느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분해 전 실험하기 전과 분해 후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여기 분해 전에는 물 분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분해 후에는 뭐가 나타났느냐면 요 아이가 있죠. 요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인데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수소 분자라고 부릅니다. 수소 분자가 몇 개 있느냐 하면 두 개 있는 거죠. 수소 분자 두 개.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제 산소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몇 개 있느냐 하면 한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념이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이제 원자는 뭐고 분자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준 반도 있고 얘기를 안 해준 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이런 알갱이 하나를 원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전적 의미로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알갱이를 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하면 분자가 됩니다. 분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원자 플러스 원자 한 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분자가 되는 거죠. 분자. 잠시 지우개가 어디 있을까요? 오랜만에 봤더니. 그래서 이게 이제 분자입니다. 분자. 그러면 이제 알갱이 하나 있는 아이들은 이제 원자라고. 물론 이제 알갱이가 하나이면서 분자인 아이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헬륨이나 아르곤이나 이 주기율표상에 네온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혼자 하나이면서 분자인 아이도 있지만 예외를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도 우리 중3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자가 바로 뭐를 결정하느냐 하면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성질을. 그래서 분자는 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질. 최소 단위가 성질입니다.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 분자를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면 이제 예를 들면 자, 요 물 분자를 하나 볼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자, 물 분자를 살펴보게 되면요. 가운데 이제 누가 있느냐면 요 아이들은 수소입니다. 수소. 그다음에 요 아이는 이제 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워 버릴까요?
잘 듣고 있죠? 잘 안 들으면 그냥 EBS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아이들을 쪼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아이를 쪼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소라는 아이하고 산소라는 원자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요렇게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 유지가 안 됩니다. 성질이 유지가 안 돼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자. 자, 요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의 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반응 전에는 이 아이가 이제 뭐였느냐면 이제 수소였죠. 수소 원자, 수소가 몇 개 있느냐면 세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누구였느냐면 산소였죠. 산소 몇 개? 하나, 두 개니까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소 원자죠. 이거는 원자입니다. 원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수소 원자는 네 개. 산소 원자 하나, 두 개니까 두 개. 그러면 반응 전에 네 개, 반응 후 네 개. 반응 전 산소 두 개, 산소 두 개. 원자의 수는 변화가 없죠.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배열입니다. 원자의 배열은 얘네들은 산소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씩 결합되어 있던 아이들이 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붙어버렸죠. 요랬던 아이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겠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는 변화가 없죠. 원자의 종류를 바꾸는 건 사이언스가 아니고 마술이라고 매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의 수,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 그 다음 분자의 수는 아까 선생님이 세놨죠. 여기 물 분자 몇 개? 두 개. 덩어리죠. 하나, 둘. 여기는 반응 후에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분자의 수는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 여기는 물 분자, 여기는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죠. 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선생님이 명명한 건 분자 탄생입니다. 새로운 분자 탄생. 새로운 분자가 탄생한다라는 건 바로 이제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질이 변함. 이렇게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변하지 않는 거는 원자의 수와 원자의 종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물 전기분해 실험으로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타냈죠. 자,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미안합니다. 산소와 수소 기체로 분해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점화기에 갖다 대서 펑 하면서 타는지 아니면 더 잘 타는지를 가지고 그 산소와 수소는 물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물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자, 여기다 여러분도 꼭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처음과 같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 요 화학 변화를 다른 말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화학 반응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화학 반응.
오늘의 수업 주제가 요 화학 변화였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탄생한다라는 건 결국 이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새로운 분자 탄생. 자, 뭐 요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분자의 종류가 또 변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다 같은 표현입니다. 분자의 종류가 달라짐. 화학 반응 변화 전과 변화 후에 분자의 종류가 달라짐. 글씨 읽을 수 있겠나요? 선생님이 필체가 안 좋아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박또박 바르고 이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못 적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옆에 이제 도움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 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요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내용이었고, 물의 전기 분해는 화학 변화이다. 화학 변화일까요? 아닐까요? 위에 나와 있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산소와 수소는 물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질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건 화학 변화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물, 수소, 산소의 성질은 전혀 다르다. 그렇죠. 전혀 다른 아이입니다. 현빈, 김민호, 그 다음 이 사람 누구 할까요? 산소를. 철수, 남자 사람인 건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다음 물은 분해되어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물이 분해되면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 요게 이제 화학 변화의 특징입니다. 화학 변화의 특징. 메모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면 메모를 잘한 친구에게 또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금 안 보이는 세계로 들어가 보면 화학 변화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까닭은 분자 세계를 원자 세계를 좀 들여다봐야죠. 물질을 이루는 땡땡이 배열이 변하기 때문이다 했는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틀려도 괜찮으니까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봤나요? 자, 뭐라고 적었는지 누가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발표를 못하죠. 컨텐츠인데 선생님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까닭은 물질을 이루는 뭐의 배열이 달라지느냐 하면 원자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화학 변화의 특징입니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됐나요? 여기까지가 3반이나 4반 여기까지가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을 겸하는 겸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패드로 이렇게 수업하는 친구들은요 요거를 캡처해놔도 좋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분이 지났나요? 선생님 시간 체크를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 물질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화살표를 기준으로 쭉 하면 이제 반응 전, 변화 전, 변화 후인데 여기에는 이제 동글 노란 공 하나, 작은 공, 파란 공 하나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바뀌는 거냐면요.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바뀌는 거냐면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붙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라고 불렀죠. 분자. 근데 이 아이는 반응 전에는 이런 분자가 없었어. 왼쪽에는. 근데 여기에 나타났죠. 이런 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분자라고 한 거였죠. 그러면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무슨 변화라고 했습니까? 화학 변화라고 했죠. 화학 변화. 그러면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건 물리 변화이다.
아니죠. 화학 변화죠. 물리 변화면 이제 요 아이들이 이 결합하면 안 되죠. 각자 떨어진 거에서 그냥 좀 섞이는 이 모양, 이 배열 상태만 조금 달라져야지. 자, 모양만 변한 것이나 아닙니다. 성질도 바뀝니다. 화학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성질이 달라져요. 성질이 변함.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죠.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분자가 성질을 결정합니다. 성질을 결정하는 건 분자입니다. 성질을 결정하는 건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아이가 새로 나타났으니까 새로운 성질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모양만 변한 거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 상태만 변한 것이다. 요거 가지고 뭐 상태가 변한지 안 변한 건지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뭐 분자 사이 거리들, 원자 사이의 거리들이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오히려 물리 변화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반응 전과 후의 물질이 성질이 다르다. 그렇죠. 요건 맞는 얘기네요. 정답은 4번. 요게 이제 뭐예요? 새로운 분자 탄생이었죠. 알아도 적고 몰라도 적고 아까 적은 사람 또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경만 하면 졸리고 멍 때리기만 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융해, 응고, 승화가 이러한 변화에 속한다. 요런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죠. 뭐라고 불렀어요? 상태 변화라고 했죠. 상태 변화는 어떤 변화였습니까? 물리 변화였죠. 너무 자세히 설명하나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4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다가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5번. 앞서 이제 화학 변화의 이 정의를 내려줬고,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요. 요게 이제 그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대표적인 현상들을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여기에다가 메모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변화 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화학 변화 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거죠.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담가 놓으면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한다. 색깔이 변합니다. 색깔 변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을 한다. 대표적인 화학 변화가 이제 대부분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예가 하나 또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데, 요거는 될까 안 될까 한번 고민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더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 사이다를 준비한 거죠. 사이다를 따랐더니 이제 뭐 여기에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던 게 뽀글뽀글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올라오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화학 변화일까요? 아닐까요? 요거는 화학 변화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요거는 자기 생각을 한번 체크해놔서 나중에 오면 선생님이 답을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체가 발생을 했는데 요거는 화학 변화일까 아닐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석회수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 뿌옇게 흐려진다를 이제 중학생으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앙금생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2학년 때 아마 앙금생성 대표적인 거 몇 가지 공부했으리라고 부르는데 오래전 얘기죠. 앙금이 뭐냐?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녹지 않는 물질입니다. 잘 보이나요? 글씨가 녹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학 반응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질이 이제 앙금생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보면 이제 모닥불을 피우면 빛과, 이제 모닥불을 피우는 게 이제 화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연소라고 부릅니다. 연소 시 이제 빛과 열이 발생을 하더라.
요게 이제 대표적인 화학 반응 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옆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따로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뭔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자,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입니다. 일어날 때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건 했는데 미리 뭐 선생님 필기를 해놨죠. 색깔이 변해요. 앙금이 만들어져요. 상태가 변해요. 생뚱맞죠. 상태 변화는 무슨 변화였습니까? 이제 조금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물리 변화였습니다. 물리 변화. 기체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빛과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나타나는 현상 요 네 가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그냥 단순히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요런 위에 있는 그림 예시들을 보면서 아 요런 게 화학 변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경우를 모두 고르랍니다. 종이를 오린다. 이건 가위질이죠. 무슨 화학 변화가 아니죠.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요거는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라고 지금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로 가위질 요거는 이제 굳이 얘기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모양 변화죠. 모양 변화. 모양 변화.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물리 변화라고 했죠. 어, 일부러 좀 필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경만 하면 지겨우니까 따라 적기라도 하라고. 어, 그래서 필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 적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을 깎아둔 사과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다. 갈색으로 변한다. 요게 이제 뭐였습니까? 색깔 변화죠. 색깔 변화. 국어 시간이 돼버렸군요. 색깔 변화. 색깔이 변화는 아까 여기 나와 있던 화학 변화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화학 변화 되겠죠. 잘 쫓아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물속으로 퍼진다. 요걸 이제 두 글자로 얘기하면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잘했습니다.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확산도 대표적인 물리 변화였죠. 물리 변화. 이제 선생님도 적기가 슬퍼지네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나무에 불을 붙이면 빛과 열이 나타나거든요. 이거 화학 변화죠. 이거 화학 변화. 됐나요? 불 붙이면 이거 연소였죠. 연소되면 빛과 열이 발생해요. 아까 우리 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3번, 5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은 입자 모형으로 물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표현해 보자 그랬는데 요 물이죠. 그러면 물이 물리 변화 된다라는 건 분자는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분자 유지. 새로운 분자가 탄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 변화니까 뭐 조금 분자의 배열만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산소 하나, 그 다음에 선생님 요 하얀 거 대신에요 파란 걸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요렇게 돼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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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좀 그려 놓을까요? 자, 요 정도로 요렇게 요렇게 된 거죠. 요게 이제 물리 변화죠. 단지 배열만. 그리고 이거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건 하나 둘셋넷 다 6개니까 여기도 6개를 그려요. 여기 6개면 여기도 6개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편의상 4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개수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로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배열이 바뀌어야 되겠죠. 산소는 빨간 거 2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야 산소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6개인가요? 6개 그릴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산소 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소
수소는 조금 작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뭐 위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는 수소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화학 변화가 된다라는 건 새로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분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새로운 분자가 나타난다라는 건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성질 변함. 세트로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물 분자가 있다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이렇게 나뉘어야 되겠죠.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몇 분이 지났는지 선생님이 체크를 못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면 곤란하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화학 변화가 무엇냐? 정의는 요 밑에 나와 있죠. 처음과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건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 아니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변화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화학 변화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네 가지. 물론 뭐 요거 말고 더 있겠지만요. 그냥 교과서 내용만 하면 요 정도면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혹시 오늘 수업 내용 중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화번호가 메모가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10-6531 5476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자기 신원을 밝히고 저 누구인데요 뭐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선생님이 충실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